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 유권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할지 정하셨습니까?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 지역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판세와 그에 따른 각 당의 선거운동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울러 민심의 향방도 알아볼 텐데요. 현역 의원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옮겨간 서울 용산, 또 야당 간 경쟁이 치열한 광주 등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총선까지 딱 불과 8일 남았는데요. 네. 오는 8일하고 9일에는 이제 사전 투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선거가 좀 더 일찍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때쯤이면은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이 얼추 이제 정리됐을 시간인 거는 같은데 아직도 부동층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각종 통계를 보면 한 25% 전후의 부동층이 존재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20대라든가 또는 60대 이상에서 평소보다 이제 부동층이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이분들이 과연 끝까지 부동층으로 남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근데 이제 이미 선호를 결정을 했는데 그걸 이제 드러내지 않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이럴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여당의 공천 내홍과 야당의 분열에 따른 실망감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겠느냐. 따라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좀 하락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예상인데 따라서 지난번 투표율보다도 좀 떨어지는 5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짙어지는 거 아니냐는 좀 우려가 좀 증가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부동층이 많을수록 사실 정치권은 좀 더 바쁘게 움직여야겠죠. 오늘도 이제 이 승부처라고 불리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표심 쟁탈전을 벌였는데요. 화면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대 캐스팅 보트 지역인 충청권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표를 찍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회초리를 때리신다. 이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도 다시 한번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우리 미래의 경제를 위해서 새로운 경제가 시작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반대만 하면, 싸움만 하면 못해도 1등, 더 못해도 2등입니다. 1번, 2번 못 싸우게 하고 이해는 국회 만들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수도권을 돌며 정의당은 서민의 편, 서민의 이익을 위한 정당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지도부의 총력전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제 상황을 좀 보면은 이제 당내에서 과반 의석 확보도 어렵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네. 이게 정말 이런 비상 상황인지 아니면 뭐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뭐 그런 전략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 다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장선 더민주 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엄살에 좀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나름 근거는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는데 지금 판세로는 오히려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쾌재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그 내심 목표로 한 전후를 이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그 확실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근거로 잡게 된다면 경합 우세로 이제 되는 지역들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지금 새누리당의 언급이 맞을 수 있는데 대체적인 뭐 3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새누리당이 기본적으로 우세하고 유리한 정치 구도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새누리당이 전반적으로 좀 일종의 정치적 엄살을 좀 부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무소속 출마자들 가운데서 또 여권 성향의 출마자들을 포함시켜 본다면 그게 좀 그런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장했던 그 야권 연대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뭐 투표용지 인쇄도 사실상 마감이 된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너무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작을 늦게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오랫동안 협상을 하고 줄다리기를 해도 사실 될까 말까 한 일이고 된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야권 분열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더민주 입장에서는 이런 부담감에다가 특히 호남에서 국민의당과의 경쟁에서 지금 비슷비슷하다라고 했던 측면에서 좀 밀리는 양상으로 좀 변화했고요. 이 호남에서만 밀리면 괜찮은데 이것이 이제 북상을 해서 수도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더민주의 입장이 3당 중에서 가장 좀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더민주 호남 문제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호남 지역 유세 지원을 좀 가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당내에서는 아니다 뭐 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마 누구든 자신의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분이 누구든 무조건 와주기를 원할 텐데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호남에 특히 광주의 더민주 후보들을 누구도 원치 않는다라는 게 이제 보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 경쟁에서 국민의당보다 좀 밀리는 양상이고 네. 지난 두어 번의 이제 대선이나 총선에서 광주와 특히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그 승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 또는 어떤 친노 패권주의의 정당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등이 이제 그 기폭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것이 이제 국민의당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좀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 좀 이따 보시겠지만 상당히 밀리는 양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일까지 8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따라서 이 호남 경쟁에서 좀 약세에 처한 더민주의 입장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후보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고 다만 문재인 전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양자의 조율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문 전 대표의 입장도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이번 총선에서는 60대 이상이 처음으로 유권자의 4분의 1이 넘는 최대 유권자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왜 이제 중장년층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좀 보수 정당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과 세대 측면에서 보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투표 참여도 그렇고 이 정당별 지지 성향도 그렇고 세대별로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네. 5060 세대, 특히 이제 6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고 또 이게 이제 10여 년 전과 비교해 보면 2030 세대보다 5060 세대가 훨씬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체로 투표 참여가 높게 되고 특정 지지 성향이 강화되어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새누리당이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어떤 유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새누리당의 공천 내용에 대한 불만이고 또 야권의 분열에 따른 실망감 등이 과연 이제 투표장으로까지 가도록 하는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이 부분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요즘은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뭐 자고 일어나면 뭐 이렇게 바뀌는 등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KBS가 이제 4월 들어서 총선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주요 관심 지역에 대해서 3차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용산 지역구입니다. 현역 의원이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옮겨간 지역이죠. 진영 후보가 새누리당의 황춘자 후보하고 아주 접전인데 약간 밀리면서요. 20대에서는 진영 후보가 20대에서 40대에서는 조금 더 인기가 있고 황춘자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영 후보가 그래도 당적을 옮겨서 그래도 많이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반 조사들을 보면 진영 후보가 좀 앞섰고요. 네. 그 현역 의원의 이제 프리미엄이 좀 작동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제 관건은 이 조직력과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후보와 개인 경쟁력을 가진 말씀하신 당적을 옮긴 후보의 개인 경쟁력 간에 과연 어느 쪽이 좀 강하게 작용하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앞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세대별로 지금 지지 성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세대에서 얼마큼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느냐 여기서 결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새누리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죠. 서울 은평을을 보겠습니다.
네, 무소속 이재호 후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후보, 국민의당 고연호 후보가 2위를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야권이 우세한 지역인데 이재호 의원이 개인 경쟁력으로 사실 5선에 이제 이른 곳이거든요. 두 야당 후보의 표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고 합하게 되면 이재호 후보보다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는 곳인데 따라서 야권 분열의 효과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지역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오차범위 안에서 이렇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서울 송파 을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구 역시 새누리당 후보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후보와 무소속 김영순 후보 역시 또 박빙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역시 20대와 50대 이상의 그 지지도가 좀 엇갈리는 편이고 역시 그 세대별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쏠림 현상이 이제 거의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이 지역구에서도 나타난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관건은 이제 투표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숫자가 적은 젊은 층과 또 상대로 숫자가 많아진 고연령층 사이에서 어느 연령대의 투표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20대 총선의 특징은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텃밭이라고 불리던 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광주를 보시겠습니다. 광주는 8개의 선거구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 더민주는 우세한 곳이 1곳, 또 경합 지역은 4곳, 열세는 3곳으로 자체 분석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우세 지역이 7곳으로 봤고요. 또 경합 1곳으로 자체 집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광주가 이제 호남 정치의 상징인데요. 지금 두 당이 거의 비슷하게 출발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결과로는 국민의당이 8대0 또는 7대1 정도로 현재 앞서는 양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광주의 결정이 호남의 결정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거 이제 국민의당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의 이 경쟁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좀 보죠. 관록의 정치인과 정치 신인이 맞붙은 곳이죠. 광주 동구 남구 갑입니다. 국민의당 장병환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 최진 후보, 무소속 강훈태 후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결과로는 국민의당 장병환 후보가 좀 앞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개인 경쟁력, 현역 의원에다가요. 높은 정당 지지도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일방적이라 싶을 정도의 지금 그 상황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호남의 상황을 아마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의 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강훈태 후보는 또 옥중 출마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 곳만 더 가보죠. 광주 동구 남구 을 지역입니다. 역시 현역 의원의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보다 좀 앞서는 것으로 나오죠. 한 15%, 16%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15.7%포인트 차이네요.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각 선거구당 성인 남녀 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4일 동안 조사했으며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조사 결과는 KBS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사전투표 딱 사흘 남았는데 사전투표 시작이요?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뭐 어떤 변수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뭐 모든 후보나 정당들이 자신의 지지층을 얼마나 동원해 내느냐고 관건이고요. 앞서 지금 호남을 마지막으로 봤는데 호남에서의 그 향배가 수도권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 여기서 수도권의 지금 경합 지역에서 표쏠림이 유권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나타나느냐가 수도권 승부를 결정할 것이고 수도권 승부가 결국 전체 승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뭐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